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말리는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선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적도 많았지만 자신만만하게 했던 결혼이라 남들에게 힘들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밤마다 몰래 숨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딸 하나가 생겼고 이 딸 때문에 지난날 동안 울고 웃었죠. 저와 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능력 좋은 부모님을 잘 만나 부유한 집에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혼자가 더 편하고 딱히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면 남편 챙겨야 하고 자식 낳으면 자식도 챙겨야 해서 피곤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대로 혼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게 더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외롭고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집안이 왁자지껄한 게 부럽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혼자 지내다가 늙어서 내 옆에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죽어버리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생각만 계속 들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은 제가 서류를 보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팔을 붙잡고 저를 자기 쪽으로 당기더라고요. 반동 때문에 제가 휘청거렸고 곧이어서 쿠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지나던 곳이 공사장이었는데 제 머리 위로 쇠파이프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류 보느라 모르고 있었고 제 뒤에서 오던 사람이 발견하고 저를 자기 쪽으로 당긴 거죠. 잘못했으면 그날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어요. 저는 그분께 감사하다고 언젠가 한번 은혜를 꼭 갚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그분은 괜찮다면서 그냥 가려고 하시길래 급하게 종이에 제 번호를 적어서 그분 손에 쥐어주고 왔어요. 번호를 주고 돌아섰는데 놀라서 그런 건지 제 심장이 엄청 뛰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분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 편인데 혹시나 그분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 받았었어요. 하지만 전부 쓰잘데기 없는 전화들 뿐이었어요. 그때 그 공사장에 가면 다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역시나 마주치지 않았죠. 포기해야겠다고 싶었을 때 마트에서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마주하게 됐어요. 장난감 코너에서 색이 다른 곰인형 2개를 들고 뭐 살지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갈색 곰인형이요. 나이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갈색 곰인형이 좋은 것 같아요. 핑크색은 아기 때 아니면 잘 안 쓰지 않나? 안녕하세요. 저번에 공사장에서 본 분 맞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아, 린스 사러 왔다가 온 김에 장도 볼까 하고요. 그쪽은 선물 사러 왔나 봐요? 조카 선물 주시려고요? 조카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조카가 아니라 딸이요. 제 딸한테 선물해 줄 거예요.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딸이 하나 있거든요. 아, 딸이 있으셨네. 그것도 중학생. 젊어 보이시는데 결혼을 되게 일찍 하셨나 봐요. 아,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구나. 와이프분께서 오해하실까봐. 이혼했어요. 연락 안 드린 건 일하면서 종이를 잃어버려서 못한 거고요. 어차피 할 생각도 없었지만요.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무슨 소리예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신데 제가 언제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제 번호 찍어드릴 테니까 휴대폰 한 번만 빌려주시겠어요? 되게 젊어 보여서 몰랐는데 저랑 동갑에 결혼을 일찍 해서 중학생 딸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모르는 사람이랑은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처음 본 그분과는 말이 술술 잘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면서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결혼과 이혼 얘기는 사귀고 나서 듣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던 20살에 사고를 쳐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하게 됐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분께서 계속 바람을 펴서 참다가 2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딸은 반대로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이혼한 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께서 딸한테는 엄청 잘했어서 혹시나 딸의 좋은 추억들을 망칠까봐 자신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아내분 새 출발하라고 딸은 자신이 데리고 온 거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딸이 가진 아픈 상처들을 제가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했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망설이더니 제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친구들은 제 결혼 소식에 처음엔 기뻐하더니 이혼남의 딸까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말리더라고요. 이혼은 그렇다 치고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어떻게 남의 자식을 키울 거냐고 하면서요. 저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딸을 보란듯이 잘 키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말리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꿋꿋하게 계속 밀고 나갔죠. 역시 친구들의 말처럼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는 더 그랬죠. 저는 저와 남편 사이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또 상처가 될까봐 남편에게 수술을 권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딸은 제 남편의 상간녀인 줄 알고 있었죠. 딸에게 아무리 상간녀가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걸려고 하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굴하지 않았어요. 딸은 제가 차려준 음식은 뭐라도 들어간 음식인 양 한 입도 먹지 않았고 제가 빨래를 개어서 가져다 놓으면 제 손길이 닿은 건 더럽다며 옷을 다 집어 던졌어요. 조금이라도 제 손길이 닿았다 싶으면 전부 더럽다고 집어 던졌죠. 그러다 남편한테 혼나면 저 때문에 혼났다고 저한테 난리를 쳤어요. 제 성격도 만만치 않아서 딸이 아무리 제게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고 계속 빨래도 제가 가져다 주고 손가락으로 살짝 딸 물건을 만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화내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건 딸이었죠. 딸은 저를 열받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열받아 하는 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제게 무슨 짓을 해도 안 통한다라는 걸 알 때도 됐을 텐데 딸 자존심도 만만치 않은지 끝까지 제게 못되게 하고 여전히 저를 저기요라고 불러요. 딸은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상담이 있어서 부모가 가야 하는 일에 항상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늘 남편에게 들었고 딸 몰래 남편 따라 학교에 찾아가면 딸은 저를 발견하고 짜증을 내죠. 아, 아빠 뭐야? 저 사람 왜 데리고 온 건데? 오늘 부모님 상담이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저 사람 부른 적도 없는데 왜 데리고 온 거냐고. 저 사람 내 엄마 아니잖아.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얼른 죄송하다고 해. 너 진짜 왜 계속 그래? 엄마 속상하게 왜 계속 그러는 거야? 어? 여보 그만해. 제가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왜 화를 내고 그러실까? 너 빨리 교실 들어가. 네 말대로 부모님 상담인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수업 안 해? 내가 수업을 들어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신데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그래 뭐 너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서 공부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지. 알아서 해. 지금 놀지 언제 놀겠어. 공부는 고등학생 때 해도 돼. 마음껏 놀아. 난 상담 들어가야 해서. 안녕. 딸은 제 말에 짜증 가득한 표정이었고 저는 남편을 끌고 그대로 교무실로 들어갔어요. 교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크크거리며 웃었고 선생님과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선생님과 남편은 딸 때문에 제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었는데 장난스럽게 웃는 저의 모습을 보니 티격태격하는 게 오히려 더 친해 보인다더라고요. 저는 매번 이런 식으로 딸을 골탕 먹이고 딸 반응 보는 낙에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상처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딸이 저럴 때마다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어요. 제가 딸보다는 한참 어른이니까 상처 안 받는 척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언젠간 딸이 제게 마음을 열어줄 그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거죠.
교무실에 앉아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딸이 예전엔 모범생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 주춤거리더니 저와 재혼하고 나서는 아예 추락한 거예요. 공부엔 영 흥미가 없어졌고 제일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상담을 요청한 것도 이번에 딸이 질 나쁜 아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걸려서고요.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 내내 계속 한숨만 나왔어요. 더 이상 선생님 볼 면목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고개만 숙이다 집에 온 것 같아요. 집 오는 동안 딸이 저렇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은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던 제가 눈물을 흘리니 남편이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왜 울고 그래?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더니.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울지 마, 응? 맞아. 당신 잘못이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계속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 당신이랑 결혼하면 안 됐나 싶고 내가 괜히 결혼해서 수연이한테 상처 준 것 같아.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항상 내가 미안하지. 괜히 수연이한테 거짓말을 해서 상간녀라는 오해만 쌓이게 하고. 아니야. 그래도 수연이랑 투닥거리고 수연이 짜증내는 표정 보는 거 재밌어. 나 나름 그거 보는 낙에 산다니까? 짜증 안 내주는 게 오히려 서운해. 나 가끔 보면 수연이가 당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수연이 괴롭히나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하여튼 둘이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해. 당신 상처받을까 봐. 저는 울고 나니까 괜히 온 게 민망해서 남편에게 농담을 쳤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아는지 제 농담에 맞장구를 쳐주더라고요. 저는 늘 제 편인 남편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사고뭉치 딸 때문에 몇 번 학교에 불려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딸은 왜 엄마도 아닌 사람이 학교에 오냐고 난리였지만 저는 딸을 위해서 늘 고개를 숙였죠. 저는 딸이 저렇게 발악을 할 때마다 오기로 더 엄마 노릇이 하고 싶어져서 무조건 제가 갔었어요. 딸도 그런 저를 괴롭히고 싶었던 건지 재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딸아이 기 살려주려고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놨어요. 학생 시절에 취미로 요리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들을 써먹을 기회였죠.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고 제가 계속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자 한 아이가 딸에게 묻더라고요. 엄청 조용하게 혹시 저분이 어머니냐고 하면서요. 딸아이는 그 말에 씩 웃더니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줌마셔. 이 음식도 다 아주머니께서 직접 하신 거야. 다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여기 있는 음식들 진짜 맛있어요. 혹시 떡볶이 조금 더 있어요? 아, 그리고 파스타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당연히 더 해줄 수 있지. 아줌마가 더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가정부 아줌마한테도 이렇게 착하게 대해주고 수연이가 친구를 되게 잘 사귀었네. 저는 혹여나 여기서 제가 엄마라고 했다가 딸의 친구 관계를 망칠까봐 식모 연기를 해줬어요. 딸은 저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아무렇지 않게 식모 연기를 해주니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이들도 딸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길래 음식을 딸의 방에 넣어줬어요. 막상 딸한테 식모 소리 듣고 아줌마 소리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갈 때까지 티도 못 내고 남편도 알면 속상할까봐 저녁에 다 잘 때 혼자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혹시나 훌쩍이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가 우는 게 들킬까봐 씻는 척 물 틀어놓고 울었죠. 지금까지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식모 아줌마 소리는 왜 이렇게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걸까요? 저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때 일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딸은 학생 시절 방황이 길어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 대학을 못 갔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학력이 고졸밖에 안 돼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급은 적었지만
만족하면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저와 딸 사이가 대면대면해서 그것도 남편에게 들은 얘기지만요. 고졸이라 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취직해서 잘 다닌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이 1년간은 잘 다니다가 벼랑간 회사를 퇴사하고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회사 부담으로 전 직원 건강검진을 했는데 딸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 크기가 꽤 커서 수술 후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다더라고요. 입원 기간이 길어서 휴가는 못 쓰고 퇴사밖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도 남편 통해서 듣게 됐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하도 딸이 안 들어오길래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딸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한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수연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말을 안 해? 아니,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나를 수연이 엄마라고 생각하긴 한 거야? 아니지. 나를 진짜 수연이 엄마라고 생각했으면 아니랬겠지.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수연이가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말 안 한 거야. 그리고 당신이 괜히 걱정할까봐 신경 안 쓰이게 하고 싶어서. 그게 당신이 나를 수연이 엄마라고 생각 안 한다는 증거야. 알아? 어떻게 딸이 아픈 걸 엄마라는 사람이 몰라? 아무리 수연이가 엄마 취급 안 한다지만 당신까지.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수연이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당신한테 다 말할게. 그래서 지금 수연이 어느 병원에 있는데 주소랑 수술 날짜 나한테 문자로 보내. 나도 수술 날짜에 맞춰서 휴가 쓸 테니까. 그리고 내가 수연이 병 간호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급하게 딸 수술 날짜에 휴가를 잡았고 다행히 병원이 집이랑 가까워서 이번 기간 동안 딸한테 필요할 간단한 짐만 챙겨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딸은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이 저라는 걸 발견하고는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다 봤으니 나오라고 하면서 침대 옆에 있는 서랍장에 짐을 풀어서 넣었어요. 역시나 딸은 이불을 걷더니 왜 왔냐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챙겨주는 게 맞는 거라고 이뻐서 온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딸이 예전보다는 성격이 많이 죽어서 이불을 다시 코까지 뒤집어 쓰고 눈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 맞춰서 잘 온 건지 짐을 다 풀자마자 딸은 수술하러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당시엔 1분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손이 차가워지면서 떨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딸이 아픈 거냐고, 제가 대신 아플 수 없는 거냐고 하늘을 원망했어요. 참 인간이 간사한 게 그렇게 원망했다가도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종교도 없으면서 부처님, 하느님을 비롯해서 신이란 신은 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딸이 수술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다른 곳에 전이된 곳이 없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이 안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그거면 됐다고 안도했어요. 딸은 수술 후 항암 치료에 들어갔는데 약이 강한 탓에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길고 이뻤던 머리카락이 빠질 때마다 딸의 성격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어요. 저는 딸의 투정을 다 받아주면서 끝까지 옆에서 병간호를 해왔어요. 딸은 제가 자기 투정도 다 받아주고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보살피자 제게 마음을 서서히 열더라고요. 저를 부르는 호칭이 여전히 저기요긴 하지만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느껴졌어요. 제게 밥은 먹었는지 피곤하진 않는지 이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들도 제게 했죠. 저는 딸의 이 정도 변화에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은 모든 항암 치료를 마치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까지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학력도 고졸에 경력도 없다 보니 자격증이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3년 후 딸은 그동안 땄던 자격증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경력은 아직 어려서 다른 면접자들이랑 비슷하지만
대신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할 줄 아는 게 많은 딸을 믿고 뽑아준 것 같아요. 딸은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정말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라 많이 힘들어하고 그만두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만두니 많이 하더니 벌써 일한 지 2년이나 지나 있었고 수술한 지도 5년이 되어 완치 판정을 받았죠. 완치 판정을 받고 나니 딸은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했죠. 진짜 결혼할 생각인지 딸은 얼마 뒤에 남자친구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순해 보이고 실제로도 딸에게 잘하는 게 보이길래 사윗감으로 괜찮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사위 집안이 사업을 해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되게 깐깐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께서 회사를 운영해 아버지가 그걸 이어받은 덕분에 부유하게 자랄 수 있었지만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할머니가 너무 깐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거든요. 딸도 왠지 예비사위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희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걸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단 딸이 좋다고 하니 예비사위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부모님을 만나보자고 했죠. 딸은 상견례 날짜를 잡아왔고 저희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맞춰서 격식을 차려 약속 장소에 갔어요. 역시나 사업하시는 분들답게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칼같이 지켜서 그런가 저희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는데 그런 저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사돈 되실 분이 참 성깔 있게 생기셨었어요. 마치 저희 할머니의 젊은 모습을 보는 것 같달까요? 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잘 알지만 예비 안사돈이 입을 열자마자 관상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별로 탐탁지 않은 자리이긴 하지만 어찌나 아들이 조르던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긴 했네요. 아, 어쩔 수 없이 나오셨구나. 그런 것 치고는 너무 꾸미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건 제 기분 탓이겠죠? 하긴 밖에 나오면서 안 꾸미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계모라고 하더니 역시 말투며 행동이며 천박하기 그지없군요. 이래서 재혼 가정이랑은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다 몸에 하자도 있다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자? 그쪽은 단어 선택이 너무 천박하시네요. 예절을 안 배우셨나 보다. 하긴 사업을 남편이 하시는데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못 배운 티가 이렇게 드러나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여자가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딸 앞길 망치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아니, 나 말 다 안 했어. 미안한데 자식 앞길 망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땡땡건설 부사장 김수희입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건설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지금 회장은 저희 아버지시고 사장은 저희 삼촌의 부사장은 저였죠. 저는 얼굴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걸 부사장으로 합의 본 거예요. 저희 직원들 말곤 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회장 딸이라고 해봤자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름도 특이한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막 돌아다녀도 회장 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보아하니 예비 사돈께서 가끔 저희 아버지 회사에 찾아오는 업체 대표님이신 거예요. 제가 통성명을 하고 악수를 청하자 놀라서 수저도 다 떨어뜨리고 급하게 손을 닫고 제 손을 맞잡더라고요. 예비 사돈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특히나 예비 안사돈의 표정이 제일 압권이었어요. 예비 사돈은 얼른 사과하라고 예비 안사돈의 팔을 툭툭 쳤어요. 사태 파악이 안 된 예비 안사돈은 자기가 왜 사과를 하냐며 마지막 발악을 했죠. 본인 회사 투자해 주시는 분의 딸이라고 하자 예비 안사돈이 놀라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무례를 범했네요. 땡땡건설 회장님 딸도 못 알아뵙고
지금껏 제가 한 행동들은 모두 잊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 남용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왜 그러고 사십니까? 네? 그리고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저희 딸한테 하셔야죠. 남의 귀한 딸한테 뭐? 하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구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쪽처럼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거예요.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이렇게 앞뒤가 달라서야.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그럼 저희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파혼하겠다고 선언한 뒤 딸의 손을 잡고 식당에서 빠져나왔어요. 저는 딸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나오자마자 멋대로 파혼시켜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딸은 잘했다고, 자기도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머뭇거리다가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더니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딸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저 두 글자를 듣자마자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누가 쳐다보든 말든 정말 목 놓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울자 딸도 주저앉아서 같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와 딸을 아무 말 없이 보더니 저희를 자신의 품에 가뒀어요. 딸이 그동안 못 살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용서할 곳도 없이 이미 다 잊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들은 건데 딸은 제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고등학생 때 우연히 친모와 외간 남자가 같이 있는 사진이 발견됐는데 사진 밑부분에 찍힌 날짜가 자신이 10살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람을 피운 건 남편이 아니라 친모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간 자기가 한 행동이 있어서 차마 저를 엄마처럼 대하기가 힘들었다더라고요. 먼저 사과를 하기에도 용기가 안 났고 그래서 성질을 조금씩 죽이는 방법을 택했던 거래요. 자기는 항상 저를 밀어냈지만 엄마가 필요한 순간마다 제가 나서주니 속으론 고마웠대요. 그리고 이번에도 친엄마처럼 든든하게 자기를 지켜줘서 자기도 용기 내서 사과를 했다더라고요. 그동안 회장 딸인 거 숨긴 것 같은데 괜히 자기 때문에 제 신분이 탄로난 거 아닌가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까 들어보니까 그동안 회장 딸인 거 숨긴 것 같던데 저 때문에 괜히 신분만 탄로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됐어. 얘는 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내 걱정 말고 너는 네 건강부터 챙기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된 집안의 남자 좀 만나. 남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엄마 좀 닮아봐. 어? 이제 좀 엄마 같네요. 저는 엄마가 평소처럼 저한테 틱틱거리는 게 훨씬 좋아요. 아까처럼 막 닭살 돋게 울면서 그런 거 말고요. 아니, 울린 사람이 누군데 그래. 지도 울어놓고 진짜 웃기다. 그치 여보? 뭐야, 당신 울어? 아니 이 양반은 우리 실컷 울 때 안 울다가 갑자기 왜 지금 운대? 이미 저희는 다 울고 그쳤는데 남편은 저희 대화를 듣다가 이제야 한 가족 같다며 느닷없이 혼자 울더라고요. 딸은 남편을 보고 웃더니 이 순간을 간직해야 한다면서 3명 모두 눈이 뻘건 상태로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저희는 또 딸의 말에 좋다면서 딸이 카메라 들이미는 대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사진을 확인하는데 남편 말대로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 같더라고요. 딸은 그동안 못 살게 굴어서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하나씩 갚아나갈 거니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라고 장난치니까 딸은 그 똥 다 닦아줄 수 있으니까 제발 오래 살아만 달라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일부러 아예 안 가진 것도 안다면서 자기가 진짜 제 친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애교 넘치는 딸로 제 옆을 지켜주고 있어요. 맨날 첫날 티격태격거려서 이렇게 애교가 넘치는 딸인지 미처 몰랐었죠. 현재는 딸이 저를 더 좋아해서 옆에서 안 떨어지려고 해요.
전 남자친구 있고 새 남자친구 만들려고 했더니 연애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시자 붙은 사람들은 다 똑같다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야 딸이랑 살면 좋았지만 괜히 놀리려고 나는 혼자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또 딸이 입을 삐죽 내밀면서 무어라 궁시렁거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 줄 몰라요. 저는 딸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대로가 너무 좋고 지금처럼 딸과 티격태격 장난도 치고 같이 쇼핑도 가고 좋은 곳에 놀러도 가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해요. 사진 앨범을 뒤져보면 남편과 저 혹은 남편과 딸이 찍은 사진밖에 없으니 말이에요. 이제야 사진 앨범에 저희 가족 사진이 들어갔는데 하필 그게 울어서 눈 시뻘개진 채로 찍은 사진이네요. 저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면서 아직도 그때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 피식거리며 웃고 있어요. 딸은 그 사진을 조그맣게 인화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이쁜 사진도 아닌데 왜 들고 다니냐고 했더니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사진 보면서 웃는다고 하면서요. 딸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우리 가족 늘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는 과거에 고생했던 것들을 잊고 남편과 딸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늘 꽃길만 가득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니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항상 그랬듯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라고 바라시는 일 있으시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